그리고 이렇게 해야 바로 이어질 대선에서 지지자들이 계속 흩어지지 않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요 100 몇 개의 의석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저항할 수가 있죠, 국회에서.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국민의힘당이 믿을 수 있는 거는 108석의 의석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석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지금. 지지자들. 그래서 다 이해가 돼요. 내라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지한다는 사람은 지도의 강도가 강할수록 다 오른쪽 끝에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끝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한 25%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끝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극우화가 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 과정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진행돼 버렸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걸 35%로 봤어요. 각종 선거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무슨 일이 거 있어도 지지하는. 근데 그게 그 국정농단과 탄핵을 거치면서 많이 무너진 것 같지만 5% 무너졌습니다. 5%. 조금 줄었어요. 맞아요. 예, 5% 무너진 게 그 탄핵 전과 탄핵 후에 국회의원 의석수의 차이를 갖고 온 거예요. 원래는 123대 122였어요. 2016년 총선 때. 맞아요. 지지율은 차이가 없었고요. 한석 차이에서 한석. 지지율은 그 비례대표 지지율은 그 당시 국힘의 전신인 정당이 조금 더 높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 중간에 국민의당이 중간에 있었고. 안철수. 123대 122로 한석 차이로 됐는데. 문재인 당대표 시절. 예, 이 국정농단 사태를 겪고 나서 5% 차이로 벌어지면서 이 비례대표 득표율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80석을 민주당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구조가 지금 계속되어 왔다가 지금 이번 총선에서 작년 총선에서 또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사태의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5% 정도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실제로 줄어들었고. 예, 그래서 한 25%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말을 믿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고 실제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렇게 우기고 나가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지적인 상태에 있는 유권자 집단이 전체의 25%.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게 25%. 예, 5% 깨졌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또 이게. 대단한 거죠. 예. 5%는 뭐 거의 모든 선거를 좌우지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윤석열 복귀는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특검 되고 그다음에 구인 체제되고 막 신속하게 딱 진행이 되면은 자기들도 다 딸려 들어간다. 그렇죠. 비아폰 서버 털리고 막 그러면. 그래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석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60.3%는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부정평가는 35.2%였습니다. 또 지난 10월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정평가는 32%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 41%가 잘했다며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46.6%는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긍정평가는 부정평가와 비슷한 45.7%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5%, 국민의힘 30.3%,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1.8%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6주 전과 비교해 지지율 변화 없이 46.5%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게 지난주에 대비해서 6%포인트 상승한 63%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57% 긍정평가에서 63% 긍정평가면 상당히 많이 뛴 그래프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주에 비해서요. 아무래도 에이펙 성공적인 마무리가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에이펙의 그 한미 관세 협상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과연 잘 될까? 그리고 야당의 공격도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뭐 영혼을 갈아넣는 심정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온 건 맞습니다. 사실 뭐 TK 쪽이나 보수 측에서도 잘했다는 평가가 과반 이상을 넘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사실 이 성과 자체가
손에 잡히기 때문에 6%포인트 상승이면 아주 급상승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생 실용외교가 모든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수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63%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 또 전주에 비해서 6%포인트가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께서는 그 직전에 끝난 에이펙 관련한 평가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급상승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야당 입장에서 볼 때 몇몇 부분 특히나 관세 협상 관련해서 확실한 내용이 안 밝혀져서 저희가 평가하기 어렵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안보 관련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관한 언급, 그것을 통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놨다. 이런 점 등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를 원만히 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정당 지지율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요. 민주당 11월 첫째 주 정당 지지도가 40%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26%입니다. 전주 비교해 보시면 민주당은 오히려 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률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앞서 보신 대로 긍정 지지율이 63%였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보다 물론 절대 비교는 하면 이게 뭐 이 여론조사 이론상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지만 아무튼 20%포인트 이상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이 차이 어디서 기인한다 보십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의 이 25%에서 26%를 일단은 좀 분석을 하면 저게 최대치의 콘크리트 지지층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진.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코스피 지수 등 경제 민생 어떤 지수가 좋게 평가받아서 급증을 했습니다. 예.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은 집권여당은 같이 동반성을 갖기 마련인데 디커플링이 됐습니다. 이건 뭘까? 그리고 저도 들여다봤더니 이게 중도층에서의 민심을 집권여당이 얻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 중도층에서의 민심을 이 집권여당이 얻고 있지 못하다는 건 대통령과의 어떤 기조 자체가 좀 멀어지고 있거나 호흡이 안 맞다라는 방증이에요. 예. 이건 지방선거의 적신호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도층을 정당, 특히 집권여당이 잡고 가야 지방선거의 선거를 견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텐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집권여당이 이걸 뒷받침해야 되는데 막상 실무를 해야 되는 집권여당의 민주당이 대통령과 동방산승하는 어떤 이런 여론조사를 갖지 못한다면 예. 이건 조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당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를 이하 많은 지도부들이 대통령이 가지고 가는 국정기조에 이제는 좀 발맞춰서 예.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63% 정도의 지지율을 같이 가지고 지방선거에 뛰어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 20%대에서 25, 26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뭐 민주당에서 뭐 실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저도 어떤 뭔가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몇 달째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올라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지금 20%대에서 3자를 못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안 오르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방금 장도혁 대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국민들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계엄에 관한 입장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에 대한 선명한 어떤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당에서 어떤 입장 변화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또 저희 당의 이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이 세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따로, 민주당 따로, 국민의힘 따로 이렇게 보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고 5개월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국정을 예상보다
순조롭게 운영을 해왔다는 평가와 예. 반대로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국회 전반적인 평가가 낮아지니까 그 낮은 지지율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누는 과정에서 저 정도의 분포를 보이는 게 아니냐. 양당 공히 대단히 반성할 만한 지점이 많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소장님께서 그렇게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MBS 여론조사 2주 만에 나왔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에 하락세 보이다가 2달 만에 반등한 거고 네. 60% 넘겼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넷째 주쯤에 62% 기록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2달간의 보합 상태를 우상향 탈출했네요. 네. 꽤 길었죠, 보합이. 지난주에 갤럽에서도 60%를 위로 뚫고 가는 게 한 번 있었는데 NBS에서도 또 확인이 됐어요. 그 갤럽하고 NBS는 이렇게 한 주씩 엇갈려서 하고 발표가 되니까 예. 두 주 각기 격주로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제가 한 몇 년을 들여다본 누적 평균치 같은 건데 예. 갤럽보다 NBS가 좀 짜요. 짠가요? MBS가? 아무래도 뭐 어디 여러 기준으로 가지 보자면, 네. 숫자가 한 1, 2%, 한 2, 3% 포기가 낮아요. 물론 네. 갤럽 거하고 MBS를 단순 비교할 만큼 멍청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예. 조사를 하다 보면 일테면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평가호 잘하고 있다. 그게 갤럽이 한 63 나오면 NBS는 한 61. 꼭 그렇게 나오지. NBS가 숫자가 더 높게 나온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 갤럽에서는 63 나왔거든요. 아하. 국정 지지율이. 예, 그랬었죠. 이번 NBS는 61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숫자의 차이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두 경향성을 말한 건데 어쨌거나 NBS가 묘하게도 좀 짰다. 중요한 건 최장 한 8주, 7, 8주간 56에서 8 사이를 그냥 횡보하고 있었어요. 예. 그 말은 선뜻 잘한다는 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니야 못하는 건 아니야 애매한 국면이 계속됐는데 그 기간에 정치와 비정치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서 출렁일 소지는 충분했지만 에이펙이라는 게 가장 그 걸출한 결과도 나왔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기도 했고 그렇죠. 예. 또 성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일단 대통령과 국정 지지율은 우상향 돌파를 했고 예. 정당 지지도도 뭐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아하. 국민의힘이 한 20, 민주당은 40, 한 1, 2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예, 정당 지지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1%, 20% 이상 네. 우세를 정확히 여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2배네요. 그렇네요. 예. 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는 3%포인트 올랐고요. 올랐고. 국힘은 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국힘은 그 장동혁 대표가 예. 자기 당 지지도 깎아먹는 대장이더군요. 네, 장동혁 이콜 황교안이라는 명언을 어제 또 남겨서 거기 예. 어떻게 매번 그렇게 새롭게 이상한 걸 정말 뭘 상상하든 상상 이상인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깎아먹어요. 예. 앞장서서.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은 전환길이다 뭐 이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상천외한 것을 매일 합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MBS 여론조사가요 10일에서 12일 동안 조사를 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시끄러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네. 민주당이나 또 정부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아도 될까요? 그거보다 네 일단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 질문에 먼저 예. 가장 먼저 답을 드리자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그렇군요. 거고 채점을 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기소, 팩트도 또는 증거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취합하거나 또는 회유나 압력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진술들을 받아내서
유죄 증거로 써왔던 게 더 문제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균형 잡히고 고도의 정치적으로 성숙한 자세라고 보고, 제가 차제에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 항명 검사들 뭐 징계하는 뭘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용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예. 항명이라 하면 네. 무슨 지시를 내렸는데 어긴 걸 우리 항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 기소를, 그러니까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불응하고 개기는 게 항명? 근데 그런 지시가 안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항명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예,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항명이라 하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 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앞으로의 그 진행 그 영향은 네. 여론을 통해서 많이 좌우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당연하죠. 오늘 MBS 조사를 보면 여론은 일단 정부와 여당의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무리수를 뒀다 검찰이 라고밖에 는 해석이 안 되네요. 그동안 검찰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가져왔다면 국민들께서 평가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즉시 항고 안 했잖아요. 그때 검찰들이 항의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심우정 예, 총장에게 예. 왜 즉시 항고하지 않습니까라고 예. 단 한 명이라도 누가 글을 쓰거나 집단 행동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검찰의 모습. 예, 계산책님께서 바로 그럼 항명이 아닌 걸로라고 네. 정리를 아무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 뉴스, 우리 토마토 방송에서라도 항명 검사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깐깐한 말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1타 정치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자, 또 되게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요. 이거 주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3일에서 7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2주 연속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해서 2개월여 만에 50%대 중반대를 회복했다. 56.7%.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보고 있는데요. 네, 2주 만에 저렇게 높게 반등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외교 슈퍼위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에이펙의 20개 나라의 국가들이 와서 정말 성공적으로 끝났고, 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다 각각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유일하게 이 회담들이 실패한 회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모두 다가 성공적이었다, 잘했다. 그리고 그 반등의 효과가 여론조사의 결과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좀 반성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난 일주일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그 당의 총력을 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특히 한미 관세 협상 정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천억 불에 대해서 즉시 입금시켜야 된다라는 걸 10년 동안 나눠서 하겠다라고 해냈고, 그 와중에 또 핵 추진 잠수함 또 제안해서 받아왔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된 거다, 퍼주기 했다. 아니, 그 퍼주기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진작에 그 이재명 정부에다가 협상력을 높여주는 힘을 보탰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반대를 위한 반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에이펙 정말 국민들이 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국가적인 행사를 치룰 때 정말 국민들이 치러주신 거예요. 맞아요. 뭐 예. 올림픽 할 때도 그러시고 이런 그 뭐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다 참아주시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주에서도 높은 시민 의식 보여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에이펙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국민들이 치르는 그 행사였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 정말 그 뭐라고 하셨습니까? 몸을 갈아 넣으셨다고 했나요? 혼을 갈아 넣으셨다고 혼을 갈아 했나요? 넣었다고 그랬어요. 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열심히 하셨고 예.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뭐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예. 에이펙 성과 말씀해 지난주 주셨고. 월요일 날 우리 김준욱 때문에 저희가 리얼미터가 그때 조금 반등했는데 예. 에이펙 성과나 관세 협상의 잘한 점이 반영이 아직 안 됐다.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60%를 넘어갈 거라 했어요. 제가 어. 지난주 말 갤럽 조사 63%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리얼미터가 오히려 조금 잡힌 거죠. 지금 시중 여론은 저희들도 이제 뭐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한 주가 상승과 맞물려서 한 60에서 70% 정도는 그러니까 뭐 10명이 모이면 한 두세 명 정도는 좀 딴지 걸거나 여전히 냉담하지만 17명은 진짜 잘한다. 생각보다 잘한다. 어허. 너도 주식 올랐니? 나도 올랐다. 뭐 이런 대화들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이재명을 평소에 안 좋아하던 분들까지도 요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안정감 있게. 근데 뭐 당이 뭐 뒤에도 좀 할 수 당이 오히려 좀 못 받쳐준다라는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도 하시면서 그래서 당연히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당연한 거다. 정말 딱한 것은 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돼버린 이 국힘당. 아니 그냥 잘한 건 잘한 거고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린 또 그래도 이런 점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쿨한 정치를 못 하나요? 무조건 그냥 이 와중에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헌법 84조에 어차피 불기소가 아니라 불소추 재판까지 포함돼서 다 중단되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재판해라고 난리 피우는 자들. 아, 진짜. 그럼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판 5개 하면 일 못하고 나라 그래서 망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맞습니다. 야, 국가들은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요. 한국과의 대통령을 재판받으라고 하는 국민이 그러니까요. 어디 있습니까? 주식도 4,200까지 올라가가지고 예. 윤석열 2,400까지 떨어졌는데 예. 근데 약간 내려가니까 또 붕괴됐다고. 그걸로 4,000선 붕괴됐다. 난리 피워요. 2000대였던 여러분의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를 좀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오늘 또 그래도 또 코스피 반등했습니다. 예, 반등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4,000선 다시 넘어섰는데 제가 주말에 주식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게 반등하면서 네. 제가 시장가로 걸어놨더니 안 팔려. 매입이 안 됐어요. 어허. 아, 조금 더 아이. 올렸어야 돼. 올려서 샀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5천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네. 반드시 구매해야 됩니다. 기대하시고. 반드시 구매해야 됩니다. 예. 저도 지금 방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들이 뭐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국정을 챙기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네. 생깁니다. 특히 또 국민들께서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좋은 또 호재거리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계속해서 물론 잠시 조정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이제 등락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난 5개월 동안 한 2,600, 2,700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4,200까지 쉼없이 달릴 수 있는 건 그만큼 국민들께서 또는 이 국내외의 투자자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을 믿고 있다. 또 기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늘 발목 잡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집단 여기만 좀 국가의 이익의 가치 좀 고민하는 장으로 좀 나오신다면 우리 주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우리의 이 그 국민들의 삶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답, 예.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정말 야당의 역할을 하려면 정말 이런 외교나 국방에서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예. 대신에
대통령도 나서고 노동부 장관도 정말 나섰는데 안타깝게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건 아니 대통령도 장관도 목숨 걸고 한다니까 이렇게 산재가 이런 걸 비판하면 그 참 그 뭐랄까 아픈 비판이 되잖아요. 맞는 비판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오히려 국정에서 산재를 줄이고 체불을 줄이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미진하다. 그런 비판하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좋은 의미의 경쟁이 되는 건데 잘한 것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악담만 퍼부으니까 윤석열, 김건희 꼼짝도 못했던 자들이 정치 검찰 똑같아요. 이놈들은. 짧게 말씀이 계속 이제 국힘 이야기로 가니까요. 정당 지지율을 좀 분석을 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고요.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상승을 했네요.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비하면은 좀 덜합니다. 상승세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저는 일단 국민의힘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지난 한 주 내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사실상의 스토커와 비슷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이 부분들 속에서 국민, 민생 다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 지지율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요. 지금 이제 디커플링 말씀을 주시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70% 80%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예. 경우에.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0%대 40%대였다고 해서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당 지지를 대충 보면 대략 30, 40 정도의 좌우, 중도의 포션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이 대선을 치르는 동안 아니면 어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한 적도 있었나요?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에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개혁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 내란을 극복하는데 민주당의 역할 여전히 있다라고 지금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있다고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위험한 거는 커플링이에요. 아하,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커플링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정당의 지지율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이하로 내려간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정부와 정당이 똑같이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위험하다. 지금 대통령도 평가받고 있고 민주당도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저는 우리 스스로가 네. 저희 민주당 쪽 제가 뭐 민주당 관계자 라고 말씀들을 주시니까 어쨌든 저는 이것을 디커플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은 올바른 평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저 개인적으로 갖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디커플링은 안 맞는데 이제 아무튼 민주당이 조금 더 대통령만큼 더 열심히 해주고 더 대중적 인기를 더 얻길 바라는 어떤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충분히 뭐 또 그런 있는 점은 지적이고요. 전 동의해요. 예. 그 국민의힘은 그만은 안 할게요. 그 현수막을 그녀가 알고 싶다는 현수막을 걸어놨냐. 아니 부속실장이 뭐라고 그냥 부속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궁금해 이 사람들아. 나는 그녀 이야기 그만 듣고 싶다. 그녀를 잊고 싶다라고 답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냥 무슨 비리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그런 거 있으면 말해라 이 사람들아. 그녀 좀 그만 스토킹하고 예.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쓸데없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